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축하드립니다. 승진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말부터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우리 정상의 첫 UAE 국빈 방문인 만큼 100여 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인사들과 가진 신년 행사에서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우주항공, 원자력, 양자컴퓨팅 등의 국가전략 기술을 통해 미래산업 선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국내 2위 동박 제조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 없이 승인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분해해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추출하는 폐배터리 사업에서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인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신차 개발에 속도를 냅니다.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소형 SUV 크레타 전기차 버전을 양산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액토드 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IP 사업에 대한 권리를 재차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 수교 후 첫 국빈 방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첫 해외 순방지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첫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14일 UAE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확고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안고 출발을 하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동행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17일 동안 이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 예정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것은 살펴보니까 이제 1980년도 수교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이제 정상회담 그리고 국빈 오찬도 진행하고 바라카 원전 방문 등 하는 등 굉장히 좀 경제와 에너지 관련 행사에도 많이 참여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말씀하신 대로 100여 개 기업이 이번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경제사절단을 하고 6개 그룹의 총수와 기업인들 한 100명 정도가 같이 이제 대동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양국 간의 경제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원전이나 에너지 협력의 정상화와 동시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일정 후에 바로 또 스위스 다보스로 스위스로 이동해서 다보스 포럼에 참여해서 국내외 주요 글로벌 CEO들과 또 회담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 2030년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서 한국의 밤에도 이제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이번 계획에서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첫 해외 순방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또 네옴시티 다음으로 대규모 사절단이 동반된 일정이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UAE 1경원 뉴스까지 더해지는 모멘텀이 있기에 관련 종목들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권희 부장님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최근에 이제 2023년이 되고 나서 이제 주목해야 될 국가가 저는 두 군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국과 네. 중동. 다 중이죠. 결국에는 어디서든지 간에 돈을 좀 써야 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중국도 부양책을 내고 있고 중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우디라든지 뭐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가 경쟁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눈에 띄게 먼저 이제 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들, 사절단에 포함되는 기업이 한 100개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기업이 어떤 MOU를 체결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관련해서 이제 일단 방점을 두고 있는 거는 원전 사업이 가장 방점을 좀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 사업이 아마 또 이제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뭐 그 외에도 뭐 방위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뭐 ICT, 뭐 게임 콘텐츠, 스마트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같이 하겠다라고 좀 발표는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중에서는 그나마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담수화 사업까지 같이 잘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또 최근에 그렇게 주가 흐름이 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상승 여력 좀 높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일단 뭐 두산 엘러빌리티는 단순히 원전만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원전 매출이 좀 컸던 기업이죠. 이제 그 외에 이제 담수화 사업이라든지 그 외 수소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관련된 터빈 관련된 이런 사업들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뭔가를 시작을 하고 투자를 하려면 결국엔 그쪽부터 에너지원부터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에 이제 가장 그 근본이 사실은 뭐 발전소이기 때문에 발전 산업 관련돼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이제 탑픽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동 쪽은 또 특이한 게 뭔가를 확장시키려면 결국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담수화 공장들을 계속 더 지어야 되는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더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뭐 가장 탑픽 종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에너지, 담수화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모두 중첩되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UAE 모멘텀 크게 방산과 원전, 인프라, 전력이라는 네 개의 섹터에서 사절단에 포함된 기업 그리고 관련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 추이 좀 일정 전후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여전히 지금 최근 로봇, AI 테마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또 밤사이에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기초과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좀 기초과학을 좀 많이 등한시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 과학 쪽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일 메모리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이고 이제 인공지능이나 모빌리티 그리고 우주 항공, 원자력, 양자 컴퓨팅 이런 국가 전략 기술을 통해서 미래 산업에 어떤 선점을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어제 열린 과학기술인 그리고 정보방송통신인의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회를 통해서 이 같은 멘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행사는 2014년부터 사실상 두 개의 단체가 이제 통합돼서 이제 진행되어 왔는데 현직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거는 2016년 만에 이제 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취임 이래로 이제 과학 분야와 소통을 수차례 이어오고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이 행사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도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음을 의미할 것으로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통 이제 2년차, 임기 2년차부터는 이제 관련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인 어떤 드라이버를 거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요. 뭐 일부 뭐 테마 이런 것도 좀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쪽 과학적인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삼성도 이제 로봇을 이제 오픈하겠다 이제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만큼 과학에 좀 어느 때보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관심 기업들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과학에 집중하고 있는 이번 정부, 또 삼성의 연내 로봇 출시 기대감과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개발사 오픈 AI 투자 소식까지 지금 이슈가 관련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일단 뭐 지금 로봇 관련주도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이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뭐 사실은 뭐 1등주로 등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런 이제 그 기계적인 부분의 로봇 관련된 산업들은 이미 좀 많이 이제 뭐 알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이 중에서도 지금 GPT 챗봇 관련된 걸 좀 주목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챗봇에 인수된다라는 뭐 챗봇을 만든 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것들이 보도되고 있고 또 구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산업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이 돼서 지금 명령어 몇 개만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AI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AI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GPT 챗봇을 보면 사실은 오픈되어 있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오픈한 이유가 뭐 체험해봐라 이런 홍보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로 굉장히 많은 소스를 모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딥러닝을 계속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점차 발전할 텐데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국내 기업들이 있는데 여전히 물론 이제 이 기업들이 출시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뭐 GPT 챗봇처럼 뭐 이렇게 확 뜰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런 하나의 치고 나가는 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 구글 같이 이런 것들을 연구 오래 해왔던 그런 기업들,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도 이제 새로운 길들을 모색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건 솔트룩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바스 AI나 뭐 마인즈랩 정도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 회사들이 AI 사업을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사업 그 회사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탑픽으로는 솔트룩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관련해서 개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좀 주목해보자. 솔트룩스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쾌속 질주 나선 현대차 확인해 볼게요. 지난해 경기가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는 작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기 미국에서도 잘 버텼는데 현대차가 계속 중국이라는 허들을 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차, 인도에 아주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간략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자동차 많이 판매한다, 많이 사준다는 시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인도 어떤 나라입니까? 14억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사실상 내년부터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런 국가로 부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 자동차 시장에서 인도가 의외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지금 제가 순서별로 말씀드려볼게요. 1년간 작년에 신차 판매량입니다. 중국이 1,900만 대로 1위고요. 2위가 미국입니다. 1,400만 대입니다. 바로 3위가 일본을 제치고 인도가 부각됐습니다.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425만 대랍니다. 그리고 4위가 일본으로 약 400만 대, 5위가 독일 한 290만 대 정도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작년에 173만 대의 자동차를 신차 판매를 했던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 3위의 인도 시장입니다. 그중에서 그 안에서 이제 순서가 중요하겠죠. 1등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루티 스즈키. 마루티는 이제 인도 본래 그 자동차 회사였고요. 일본의 스즈키가 그걸 같이 합작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루티 스즈키가 판매량 1위인데 이 자동차 판매량이 157만 대입니다. 인도 시장으로 봐서 아까 425만 대인가 거의 40%가 넘죠. 그런데 불과 3, 4년 전만 해도요. 마루티 스즈키가 인도 전체 시장의 50%가 넘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주춤한 상태죠. 그런데 우리 현대차, 기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료 나오고 있죠. 작년, 재작년에 2등이지만 판매 대수가 적었는데 드디어는 8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마루티 스즈키는요, 경차 중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랄까요? 마티즈, 티코, 이론, 조그만 차, 국민차 중심이고 현대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SUV, 스포츠카를 중심, 스포츠 레이저카를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그 효율성이 높은 고효율의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대 시장으로 부각된 인도 시장에서 현대가 노리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2030년도에 인도도 전기차를 전체 판매량의 30%까지 올리는 게 목표거든요. 현대의 아이오닉 5 이제 올해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인도 시장에서 1위가 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현대차 올해 아이오닉 5 또 현지 생산 속도를 빠르게 지금 내고 있다고 하니까요. 인도 시장에서의 현대차 성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대차는 정말 많이 빠져 있다라는 정말 메리트 있는 부분도 있지만 IRA법과 경기 침체 우려라는 악재도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 우려일 텐데 자동차가 그리고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자동차의 이제 구매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악재가 있는 게 자동차 업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또 현대차를 보면 생각보다 실적은 계속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도 오랜만에 10%를 좀 넘어선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근데 지금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로 공략을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 시장도 기존에 이제 가솔린 관련된 차들,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것들까지 확산시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로 보면 이제 현대차는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PBR 0.5배 이하로 움직일 때는 항상 밴드의 하단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가는 한번 기술적이든 아니면 탄력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16만 원 이하에서는 제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저는 현대차 긍정적으로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진단 또 현대차 관련해서 내려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 보죠.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창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뉴스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JP모건 체이스가 주최하는 대형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 벤처가 함께 참가해서 성과와 진행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컨퍼런스입니다. 아주 큰 자금들이 한 번에 이동하는 행사인데 이번 행사에서요. 글로벌 빅파마들 공격적인 M&A를 선언했다고요. 네, 그동안 사실 M&A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사실 현금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 자금을 언제쯤 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살펴보면은 올해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M&A 나서겠다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걸 선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이 최근에 많이 좀 냉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금 중심 경영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실탄을 사실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탄을 풀어서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판단되고요.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제 2021년도 기준으로 현금 보유 규모 세계 이제 총 16개 다국적 제약사의 현금 자산 합계액은 2천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뭐 M&A도 별로 안 했고요. 뭐 기술 도입도 별로 안 했고 R&D도 별로 안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나가는 자금들을 좀 줄여 나가면서 실탄을 계속 지금 쌓아놓고 있었는데 현금 위주로 경영을 좀 많이 펼쳤죠. 이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현금 보유액이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2021년도 기준이고요. 아마 작년 1년 동안 더 늘었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의 자금력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노바티스 최고 경영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4에서 6조 정도 되는 어떤 M&A를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작년 6월 기준으로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한 34조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지난 얘기인데 이제 BMS라고요.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얼마나 큰 M&A를 했냐면은 2019년도에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 개발 기업인 셀진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자그마치 92조를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자금력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바로 이제 빅파마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유명해진 모더나 이렇게 계속 이제 주사도 팔았고 최근에는 또 이런 코로나 치료제 이 관련 주사도 이제 금액을 올리겠다, 뭐 몇 배로 올리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금도 최소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소 20조에서 3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기업을 인수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제일 최근에는 일본의 한 기업을 인수했는데 그냥 뭐 1,056억 정도 살짝 풀어서 인수를 했는데 이번에 선언을 한 만큼 올해는 굉장히 빅파마 쪽에서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올해와 내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몇 천억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최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 10조에서 20조짜리 이상짜리 딜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많이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도 분명히 좋은 이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M&A에 섞여서 우리나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제법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미리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장난 아니네요. 수준이 이렇게 큰 단위인지 몰랐습니다. 현금 확보를 우선시하면서 실탄을 차곡차곡 쌓아왔던 글로벌 빅파마들 적극적인 M&A가 또 자금난 K바이오에 이어서 바이오주 상승 탄력의 힘이 되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전자와 화학 업종에 대한 바닥론 내용 기사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지난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하나 둘씩 발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참 주식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 나온 실적을 발표한 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날이 평균적으로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4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하니 주가 참 엇바릅니다. 어닝 쇼크를 보고 크게 주가가 반등을 해줬는데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진짜 이제 시장의 결이 바뀐 건지 바닥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남인호 부장님.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 오늘까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전 아직도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먼저인지. 뭐 생물학적으로 뭐가 먼저다고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주식시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의 실적이 먼저입니까? 주가가 먼저입니까? 방금 해수앵커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국내 기업들 굉장히 실적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작년에 사상 최고 실적 냈습니다. 주가 어떻습니까? 반토막 났습니다. 96,000원짜리가 5만 원 초반까지 왔습니다. 현대차 어떻습니까? 실적 좋았습니다. 작년에. 주가 어떻습니까?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가 실적이 좋아지면은 기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는데 왜 실적을 좋게 낸 작년에 기업의 주가가 그렇게 빠졌느냐?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가장 높죠. 그러나 주가가 동행 혹은 먼저 움직인다. 3개월 먼저 움직이느냐, 한 달 먼저 움직이느냐, 그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작년 4분기 삼성전자 드디어는 5조 원대의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말 이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쇼크를 받았죠. 그러나 주가 어떻습니까? 그날 이후로 제법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반드시 주가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먼저 주가를 우선시하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LG전자, 삼성전기, 대한유화, H소프트, GKL은 작년에 4분기 실적 그다지 썩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실적뿐 아니고 PBR, 주가 대비해서 자산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는 PER과 PBR을 많이 얘기하는데 PBR 기준에서는 GS건설이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넷마블 이런 기업들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꼭 실적이 안 좋더라도 지금은 안 좋지만 금년 1분기 혹은 2분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한다면 그들 종목은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부진했지만은 올해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 쫙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전자업종 관련해서는 사실 계속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건희 부장님,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에 대한 바닥론도 이건희 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 저도 이제 좀 화학 쪽을 다시 보고 있는데 일단 이쪽을 보면 지금 굉장히 안 좋았죠.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다운스트림 업체인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뭐 계속 연일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이유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한동안은 기름값이 굉장히 높았고 그다음에 유가가 뭐 출렁했기 때문에 유럽의 이제 에너지난이라든지 러시아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오히려 이런 전쟁과 신냉전 체제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러시아가 인도나 중국 쪽으로 지금 두바이유 그러니까 그 기름을 한 30% 싸게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시아 쪽에서 많이 물량을 가져갔던 두바이유를 이제 많이 안 가져가게 되면서 두바이유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WTI만 많이 보시는데 두바이 유가도 좀 많이 떨어져서 76불대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WTI랑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두바이 유가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에서 주로 물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학업종은 원가는 싸졌습니다. 또 환율도 지금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1,400원대에서 1,200원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올 때 가격이 결제를 달러로 하기 때문에 더 내려갔겠죠. 그러면 원가가 더 낮아지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 그다음에 유가의 하락,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리오프닝까지 지금 같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장 화학적으로 소비가 화학 제품의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 쪽의 그 경제 재개 오늘도 한 지금 155조 위안 155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다시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좀 중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업체들 여전히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한유화를 포함해서 롯데케미칼, LG화학, 이수화학, 그다음에 효성 TNC까지 보시면 좋은데 탑픽은 롯데케미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롯데케미칼이 그동안 롯데건설, 자회사 롯데건설의 안 좋은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그 작은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메리츠와 같이 연결해서 1조 5천억 정도 펀드를 만들어서 이게 롯데건설에서 롯데케미칼에게 5천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자금 리스크까지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 안에 내부적인 요인도 지금 괜찮아졌고 그다음에 전체 시장도 돌아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지금 자리에서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학 업종에 대한 바닥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시죠. 어제였죠. 이 주식은 꼭 사라라는 확신 매수 리포트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기업은 KT인데요. 어제 하나증권이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남인노 소장님? 네, KT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전부 다 대부분
한두 번씩은 다 매수해보고 지금도 보유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겠죠. 참 묘한 종목입니다. 저는 KT를 한 20여 년간 계속 봐왔는데요. 정말 기업 이만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가는 왜 그렇게 답답한지 안타까운데요. 이번에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죠. 지금 KT를 사면은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만은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CEO 기자 간담회가 다음 달 2월 달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대표가 CEO 간담회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거냐 보시겠는데요. 지난 3년 전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KT가 CEO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주가가 얼마냐 17,500원짜리가 자그마치 3달 돼 25,000원까지 거의 40%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두 가지죠. 첫 번째 지주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경영 전략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 KT가 이제 단순히 통신회사는 아니다. 이제 우리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고요. 또 한 가지가 뭐죠? 배당에 대한 비율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 KT는 앞으로 우리 주주들은 주주가 주인 아닙니까? 그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주가 급등세 보이는데 다음 달에 이제 구현모 회장이 CEO가 어떤 이 얘기를 할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주가 34,000원 저는 결코 과하다고 비싸다 보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